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1분기 그룹 실적에서 이제 야급신문에서 이제 시리즈로 1, 2, 3, 4 이제 분석했던 기사들 팩트 체크 한번 해드려 보고요. HLB 글로벌의 전환사채 하향 리픽싱 공시도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의 이제 공시인데요. 결국 이제 내용들은 전환가액, 신주인 수권 행사가액, 교환가액의 조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국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정, 그러니까 리픽싱 관련되는 공시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 전 전환가액이 3,047원에서 2,649원으로 이제 하향 리피싱이 된 거죠. 그러면 오버행 이슈로 기존의 교환 가능 주식 수가 164만 주에서 188만 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에 이제 뭐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겠죠. 기존보다도 한 24만 주 넘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결국 이제 최저 조정가액 한도가 2,649원이니까 이제 여기 이상으로 더 이제 리픽싱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저 한도까지 글로벌의 전환사채 관련되는 리픽싱이 뭐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은 2023년도에 나왔던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야급신문에서 1분기 HLB 그룹 실적 분석으로 해서 7월 29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제 시리즈 4개의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의 이 펀더멘탈, 가장 중요한 숫자로 나왔던 실적,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뭐 기업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제 신약개발사들이 돈이 들어가고 이제 허가 이후에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하는 모델이지만 기본적인 어떤 기업의 이 장부의 흐름들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올해 1분기 HLB 그룹 상장사 중에서 8곳이 영업 적자입니다. 뭐 통상 이제 뭐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은 허가나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뭐 적자입니다. 이거는 뭐 HLB 그룹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HLB가 1분기에 288억,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42억 적자, 바이오스텝, 생명과학, 이노베이션, 테라피틱스, 파나진,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애니젠 뭐 이런 대부분들이 손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흑자를 내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제약사입니다. HLB 제약은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HLB 쪽으로 넘어오고 나온 다음에 개선폭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넥스 같은 경우에도 흑자를 내었는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영업이익률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질 때 OP 마진이 한 10% 정도가 넘어가면 좋은 거고요. 이보다 좀 떨어지면 낮은 건데 뭐 5.7, 7.6이면 좋다고 하는 어떤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냥 뭐 평범한 수준의 OP 마진을 뭐 가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HLB 그룹이 그 실적에서 뭐 좋아지려고 하면 결국 신약이 허가되어서 상업화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형태인데 아직 둘 다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고 기존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은 기타 이제 사업 부분들의 어떤 이제 매출과 영업이고 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제넥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라 흑자 형태를 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영업 적자는 감내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년 넘게도 뭐 적자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수년째 일제히 적자를 내는 구조는 이례적이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HLB 계열사들이 신약 개발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어떤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장사를 M&A 했을 때 안 좋았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인수한 거기 때문에 뭐 기술이라든지 잠재적인 어떤 포텐셜을 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수익을 내는 회사를 뭐 꾸려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은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과 아니면 라이센스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가시화되어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회사의 어떤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떤 이제 가능성의 결과물이 이제 올해냐 내년이냐, 결국 리보셈과 캄네리주마비 언제 이제 허가가 되느냐 이후부터는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경계선에 지금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단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뭐 이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서는 벤처기업보다 못한 R&D 투자. 이 보통 이제 R&D 투자라고 할 때 이제 뭐 신약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후보 물질 뭐 발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임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비용이겠죠. 일상할 때 뭐 한 최소한 100억 정도 들고, 이상할 때 300억, 500 정도 들고, 삼성 글로벌로 하려고 하면 뭐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죠. 그래서 HLB 그룹이 리보세랄 관련되는 개발에 들어간 돈들만 뭐 한 6천억 이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R&D의 어떤 개발하는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M&A를 통해서 이 R&D 가치를 가져왔던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쭉 진행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비용인데, 글로벌이라든지 바이오스텝이라든지 모든 계열사들이 임상을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을 확보한 게 아니라 기존에 뭐 중단됐던 부분들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임상이 끝난 이제 리보세럴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관련되는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어떤 계열사 확장들을 했던 거니까, 다른 어떤 이제 계열 종목이라든지 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뭐 집행이 전혀 없다는 말은 R&D 활동이 중단되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진행을 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여러 파이프라인을 진행하는 자금이 충만한 회사의 어떤 R&D하고는 또 뭐 차별이 좀 있겠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HLB만 1년에 들어가는 뭐 판관비 들어가는 비용들 자체가 1000억대가 일단 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룹 상장사 10곳의 연구개발비가 201억이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집중되어 있지가 않고 좀 여러 개 좀 확장했던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고, 해외 빅파마 대비해서 국내의 어떤 R&D에서 가장 좀 높게 쓰고 있는 회사가 뭐 셀트리온 이 정도거든요. 셀트리온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뭐 작은 어떤 부분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R&D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여력을 뭐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제약사 기반 회사들도 대부분 뭐 그런 이제 기반이 있는 회사고, HLB는 재무적으로 조달을 해서 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전략적인 뭐 선택이니까 이 부분도 비교를 하실 때 참조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D는 제약바이오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누적적인 R&D의 어떤 흐름으로 삼상을 진행해 왔다. 뭐 테라피틱스도 삼상을 해서 이 신경현상,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유럽인상에서 통계적인 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자금을 동원해서 뭐 했던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나왔던 기사를 보면 그 종속기업이 40곳이다. SK 같은 경우가 그룹사의 어떤 뭐 계열 종목 합하면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HLB 그룹이 한 40개다. 그러면 이게 작지는 않은 거죠. 그만큼 이제 M&A에 좀 관심이 높고 이런 신약 개발사들은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보통은 좀 이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확장을 하는 형태가 많은데,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가정이 없어도 중간 단계에서 계속 확장하는 부분들이 결국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신약 성공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나중에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허가가 안 되게 되면 뭐 방만한 어떤 이제 확장 이렇게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양면의 날입니다. 예. 좋을 때는 이제 이게 좋게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지만 뭔가가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제 막 확장만 했던 걸로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오늘 나왔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벌어서 그 하는 어떤 이제 이익이 차입을 하는 어떤 이자 보상 배율이 이제 중요한데요. 제약만 이제 벌은 금액 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자 상환의 여력도 뭐 안 되는 어떤 재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차입금 상환하기 위해서는 뭐 꾸준하게 10이라든지 BW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이 뭐 그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하면서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 떨어지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또 자금 조달이라든지 또 이제 뭐 제대로 된 캐시카우는 그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지금 성공을 시키느냐 마느냐가 현재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신뢰성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그룹 전체적으로도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흡사병 관련해서 생명각의 30일까지의 이제 그 400억이 넘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공시도 이제 언제 나오느냐가 뭐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생명각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흡사병이 되면 재무적인 어려움을 HLB 쪽으로 가면서 나름 이제 뭐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과의 값에 따라서 5,000원 언더의 80%짜리 여기에서 뭐 바닥을 잡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흐름이 나느냐, 그 부분은 이제 공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제의 양봉은 30일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어떤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만, 다시 또 거래량 줄이면서 그 기다려야 되는 공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뭐 살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에 밑꼬리 갔던 부분들을 아침에 갭업을 시켰습니다만, 역시 5일선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을 하면서 지금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테라피틱스는 스퀴즈 돼 있는 볼린저 밴드 상황에서 거래를 줄이면서 결국은 이제 풀 데이터가 어떻고 미국 임상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을 나오는데 아직 이제 회사에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거래량 줄인 양봉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추가적인 하방의 이탈이냐 아니면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모색하는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내일 또 금요일이고 8월의 첫 번째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이제 뭐 계속 이제 삭달 연속 이제 연봉이거든요. HLB도 그렇고 생명각도 그렇고 제약 모든 결사 흐름들이 대부분 이런 흐름인데 8월에 이제 첫 번째 거래일에서 이 변화의 모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